대표님 너무 저희들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해비타트 네. for 휴머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들의 마음에 지구, 건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연관되어지는 것 네. 같았고요. 그렇다면 이 건축이 우리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구를 살리는 어떤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그 2024년도에 저희 설계에 있는 대표들이 미국의 AI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 연맹이 주관하는 그런 학술 대회와 총회를 다녀왔는데 네. 모든 주제가 기후 위기입니다. 이제는 그 이제 기후라는 부분이 그 어떤 선택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구를 위해서 정말 이제 건축가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시급성들을 담아서 온통 주제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주제는 전부 하나예요. 기후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구를 뭐 어떻게 위할 거냐, 네네. 미래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 회사에서 수임했던 한두 가지 프로젝트 정도를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같이 생겼나요? 이게 여기 씨앗 모양입니다. 씨앗 모양입니다. 이게 시드 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드 볼트니까 이제 이게 씨앗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시드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 시설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제가 이제 CM을 했던 프로젝트 있는데, 하나는 북극권 노르웨이 북극에 있는 스발바르라고 하는 국제 저장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는 이제 먹는 식물, 작물에 관련된 씨앗들을 지금 저장을 해서 네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나라에 천재지변이 벌어졌다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다 파괴가 됐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보관만 할 수 있도록 북극권에 네. 영하 20도, 상대습도 40%를 유지할 수 있는 천연 씨앗 저장고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저거는 CM 단장으로 수임한 프로젝트인데요.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물 자원에 관련된 씨앗은 저장을 하는데 정말 미래 인류를 위해서 이 자연의 일반 야생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지금 취약한 상황에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기반 시설로 최근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시드볼트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식물 종자가 아니라 야생 종자들의 씨앗을 한 200여 점, 200만 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뭐 한 40만 점 정도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이는 씨앗을 통해서 씨앗이 입구고요. 네네. 저기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한 5층 깊이로 내려가서 또 안쪽으로 터널을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씨앗을 저장하는 저장고들이 터널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200만 점,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 400만 점까지도 보관을 할 수 있는 저장소가 대한민국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게 이제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이 돼서 일반인들의 통제는 있습니다만 미래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식물의 멸종 상황은 동물이 멸종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식물이 이렇게 멸종이 되는, 야생 식물이 멸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종자들의 보관을 통해서 미래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대한민국에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좀 심각하지 않게 얘기 드리면, 이 지금 보이는 그림, 저희가 대학교 때만 해도 MT를 가면 이 동해안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을 갔었어요. 거기 모래가 좋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망상해수욕장. 송림, 이렇게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 데서 막 텐트도 치고 해서 지금도 보면 오토모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옛날에 사진, 흑백 사진 나왔죠. 네네. 오토모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캠핑의 성지라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동해안에 2020년인가요? 19년인가요? 대규모 산불이 나는데 그 바람 때문에 그 동해시의 바닷가까지의 모든 캠핑장 전체가 다 불이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동해시에서 어찌하오리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사실 네. 저희 정린건축에서 그걸 지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해 주었고요. 나중에 이게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CM 쪽에서 완성할 때까지 이걸 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저렇게 이제 변모된 모습으로 지금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고 회복을 통해서 네네.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좋은 옛날의 추억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저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그림은 평창 그 동계올림픽 그 폐회식장인데요. 네네. 그 보통 이렇게 올림픽 관련된 시설들이 짓고 나면 활용이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리사이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은 많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경비도 줄이고 나중에 그 폐기물로 나가는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경기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할 수 있도록 네네. 연구 시설물이 아니라 임시 시설로 임시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저건 이제 개회식 야경 장면인데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반이라고 하는 멋진데요. 모습을 가지고 네. 했고 저게 개폐식이 다 끝나고 경영했을 땐 다 철거가 되게끔 한 임시 건물로 만들었고 멋진데요. 예. 한쪽의 윙만 이제 연구 이제 박물관으로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탄소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다든지 미래 인류 위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같은 많은 분들, 특히 그 기초의 가치관, 성립 또는 인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네. 있지 않는다면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거, 사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축과 인격에 관한 연관성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유, 뭐 철학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평생을 건축을 하고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되는 거는 이제 역량인 것 같아요. capability라고 할 수 있는 역량. 네. 당연히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자격과 경험과 그거에 대한 실력을 잘 가다듬어서 건축가가 되어야 그게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네. 역량은 있는 건축가가 만약에 그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한 일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2차 대전을 말년들었던 나치의 그 뭐 히틀러 얘기도 있지만 그 옆에서 그 같이 동역했던 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파시오나 사회주의 국가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기록에도. 예.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좋은 성품이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예. IQ, 뭐 EQ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사이어티 쿼티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네, 부분에 네, 대한 네. 건축가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쿼티언스죠.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내가 이제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AI와 뭐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CQ라는 것들은 이제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주문 어떤 고객들에게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려지고 가족이 살려지고 뭐 지구가 살려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네. C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소명인데요. cold people. 그러니까 소명을 감당하고 사는 삶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네네.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득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삶이 보편적인 삶인 예, 예.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잣대도 그런 거에 많이 귀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취했다가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그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것들을 네네.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할 때는 내가 이 건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네. 내가 왜 건축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셋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거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거나 회복시키고. 그리고 좀 뭐 아까는 좀 이렇게 쭉 넓어져서 지구를 살리는 지구를 살리고 네.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 인류를 대응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아,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닐까. 제가 마지막에 할 얘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단점을 보완하고 뭐 이렇게 낙서하다가 건축가가 됐는데 제가 이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세상을 조금 밝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면서도 초년병 때는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열심히 설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이가 들면서 또 CM에서 이렇게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고 준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엉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보이는 건축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저도 사람이 보이는 건축가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더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년들에게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면 하고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완전 스테디셀러죠. 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네. 그런 얘기가 뭐냐면 저희의 삶은 사실 뭐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닌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뭐 나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는 거를 생각하고 내가 현재의 삶을 산다면 정말 한순간도 조금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에는 네네. 사실 우리가 너무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좀 요즘 세대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 또 빠르게 어떤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금방 또 실망도 하고 하는 세대이지만 그래도 건축을 통해서 평생 한 36년을 이걸 해오고 보니까 꾸준히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산다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와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 주변의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아까 소명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지향적인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짜게 아니면 조금 밝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림 CM 건축 회사의 대표이신 박명세 대표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지구를 살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리시려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 특히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리는 뭔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끝을 달려갈 수 있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레시아 모든 것을 말하다, 저는 한동대 이문석 교수였고요. 지금까지 박명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